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전일 개인 사정으로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했는데 그래도 많은 문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고 기다려주시는 분들에게 꼭 좋은 결과,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할 텐데 최근 흐름은 일단 호재가 있어도 별 반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지난주 흐름이 괜찮았기 때문에 이번 주의 흐름은 충분히 아쉽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흐름에서 종가는 마이너스 1% 내외로 마무리가 되었죠.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이 계속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보시는 분들은 당분간 이렇게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다라고 해도 저는 꾸준히 영상 리뷰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의견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한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무료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고, 기존에 쓰는 계좌를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유한타로 사용만 하시면 조건 없이 무료로 이렇게 수익 관리 도와드리고 있고, 제가 드리는 종목만 유한타로 매수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서브 계좌는 유한타증권으로 이용하셔서 좋은 인연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두산중공업 또 브리핑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시황 분석이나 정보를 공유해드리면서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 공시처럼 주식은 언제나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혼자서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옆에서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는 조력자가 있다면 당연히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문자 주시거나 1대1 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사실 오늘 장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려감이 좀 많았습니다. 무료방에서도 제가 어제 이렇게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 12월 16일 미국 FOMC에서 금리를 결정하고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FOMC 연설이 있었죠. 중요한 이벤트. 다행히 오늘 잘 넘겼다라고는 하지만 17일 내일은 미국 내마녀의 날, 그리고 미국 재무장관이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일정들로 인해서 좀 불확실성이 우리 시장에 계속 잠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계속 위축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쉽지 않았고 좋은 흐름을 장 막판까지 끌고 가고 유지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어쨌든 FOMC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로 전일 뉴욕 증시 3대 증시가 모두 상승 마감을 하면서 우리도 초반 분위기는 상당히 좋게 이어갔습니다. 초반 지수 급등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순환매가 돌기를 좀 기대를 해 보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폭을 좀 잡아먹는 이런 흐름이 나와 주었습니다. 외인들의 수급이 일부 이렇게 들어오기는 했지만 테마 순환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들어왔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전환이 되었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기엔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이슈가 있었던 이런 종목들은 초반에 좀 반짝 올리는 척 하다가 다시 윗꼬리를 다는 대부분 이런 흐름들이 나와줬을 겁니다. 12월에는 이런 장세 흐름이 더욱 도드라졌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 갭상승 이후 지수는 좋았지만 수급들이 좋지 못하면서 이런 좋은 흐름을 막판까지 가져가지 못했고, 바닥권에서 계속 버티다가 코스피는 그래도 3,000포인트는 사수를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막판에 또 저점을 좀 이탈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죠. 오늘의 움직임 고점이 플러스 1%까지 이렇게 갔었지만 어제의 빨간불에 이런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의 움직임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해서 아쉽다, 아니면 이 정도 하락이면 괜찮다,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격대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길게 본다는 이런 성향이라면
너무 아쉬워하지 말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빨리 주가가 22,000원 또 23,000원을 뚫고 유지가 되었으면 당연히 더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쉽게 주가를 올려주지 않을 뿐더러 지금은 유상증자라는 악재가 계속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상 뭐 함정기술이 오늘 2%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뭐 비슷하게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두 종목 같은 경우는 비교 자체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차트만 봐도 두산중공업은 12월 달부터 계속 상승하는 흐름에서 약간 추세가 꺾인 이런 상황이고, 한정기술 같은 경우는 계속 하방으로 나와주다가 바닥을 잡고 좀 올라와주고 있는 이런 흐름이죠.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이런 박스권 내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횡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의 움직임을 갖다가 감정 소모하실 필요는 없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만 놓고 보더라도 오늘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더 도드라지면서 힘을 내기엔 무리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인들이 오늘 41,000주 순매수, 개인이 124,000주 순매수, 그리고 기관이 99,000주 순매도가 되었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오늘 34,000주가량 순매수가 되었습니다. 보험이라던가 사모펀드 그리고 연기금이 8만 주 이상 이탈이 되었고, 기타 법인 같은 경우도 거의 7만 주 가까이 또 순매도를 하면서 주요 수급들이 좋지 않은 방향을 잡아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간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 뭐 외인이라도 좀 더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채워줬어야 하는데, 오늘 41,000주 순매수, 지난 7일이죠. 42,000주 순매수 됐을 때보다도 더 적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외인들이 적게 들어와도 좀 영향을 더 크게 줄 수 있을 만한 주요 외국계 창구가 좀 들어오면 프로그램 매수세라도 좀 유입이 되면 좋았을 텐데 고작 34,000주밖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급은 좋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고, 주요 수급들도 좀 받쳐주지 못하면서 주가를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2%까지 또 떨어뜨렸다. 종가는 다시 마이너스 1% 내외 이렇게 마무리시킨 이유이기도 하죠. 수급 자체가. 그나마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는 오후장 마이너스 한 10만 주 정도 순매도에서 이렇게 34,000주로 순매수 전환하면서 그래도 주가를 조금은 끌어올렸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는 12월 초부터 8일까지 꾸준하게 이제 유입이 되었다가 9일부터 또 13일까지는 또 매도세를 보였었죠. 뭐 어제 기준 다시 53,000주가 순매수가 되면서 누적으로 81만 주가량 좀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12월의 절반이 지난 지금 남은 2주 동안 어떤 포지션을 JP모건이 취하게 될지 앞으로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매 수량 최근에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또 상환 자체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고 수량과 잔고 금액이 꾸준하게 좀 줄어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보통 연말이 다가올수록 수수료 때문에 공매도가 조금 줄어들기도 하고, 유증을 받기 위해서 또한 공매도가 자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좀 줄어들고 있지 않나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매도가 조금 더 안정이 되려면 잔고 수량 같은 경우는 3천만 주 미만, 그리고 잔고 금액은 5천억대로 뭐 아직은 좀 높은 수치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 대비 잘 줄여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다 검색을 해보셔서 보시면 여러 이런 소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호재라고 볼 수 있었던 호주 1,100억 규모 ESS 수주 소식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한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1,100억이라면 사실 큰 규모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심지어 두산중공업이 직접 수주한 것도 아니고 자회사들을 통한 수주이기 때문에
두중이 받는 영향은 더 작을 수밖에 없겠죠. 또한 자회사의 매출 부분을 일부 실적으로 흡수하기엔 규모가 워낙 작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영되는 것도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좀 최근에 주가 뭐 호재가 있는데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설명이 조금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뉴스케일 파워 뭐 상장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선택이 옳았다. 두산중공업 SMR 상종가 전략적 협업 관계를 넘어 연이은 투자에 나선 뉴스케일 파워의 합병과 미국 주시장 상장 소식이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뉴스케일 파워가 스프링밸리 애퀴지션을 인수해 새로운 에너지 회사 뉴스케일 파워 코퍼레이션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합병 조건에 따르면 거래 규모는 총 19억 달러, 약 2조 5천억 원, 내년 나스닥 입성도 예정돼 있다. 두산중공업의 직접적인 수혜가 될 전망이다. 세계 SMR 시장 선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추가적인 이런 투자를 늘려나갔고, 40년간 원전기기 제작 시장에서 쌓아 올린 노하우에 방점을 뒀다. SMR을 활용한 수소, 담수 생산 분야까지 협력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했고 결과적으로 성공하는 모양새다. 추가 투자를 통해 유스케일 파워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며 미국과 유럽 등지서 확보한 공급 물량을 국내 협력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서 부활 날개편 두산중공업 곡건 채웠지만 신사업이 고민이다. 두산건설의 매각을 앞두고 있다. 두산건설 지분 54%를 2,500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오는 22일 거래가 마무리된다. 유상증자 내년 3월 4일 1조 5천억 원 상당의 신주를 발행하는데 그중 7천억 원은 채무상환에 쓰고 나머지 8천억 원은 신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두산건설 매각대금 2,500억과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7천억 모두 잔금을 갚는 데 쓰면 9,470억을 모두 상환할 수가 있다. 그러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MOU를 끝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다. 현재 두산중공업은 석탄, 원자력 중심이었던 사업 구조를 해상풍력, 수소터빈, SMR 등으로 넓히는 중이다. 2023년까지 신사업 수주 비중을 50%까지 확대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고 언급한 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사업 현황, 수소터빈 2024년까지 5메가와트급 개발을 하겠지만 매출을 올리기엔 아직 이르다. 해상풍력 같은 경우도 8메가와트급 또 터빈 실증 단계에 있지만 전 세계로 보면 규모라던가 기술력이 부족하죠. 그리고 SMR, 스케일 파워와 파트너십을 갖고 있지만 발주 시기가 미지수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면 뉴스케일 파워, 유중이라는 부담감이 없었다면 분명 이 이슈로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주중에게는 호재이기는 하지만 합병 조건에 따르는 거래 규모가 2조 2,500억 원, 작다고 볼 수도 없지만 크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상장이라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내년이라고 해도 상반기는 분명 아닐 뿐더러 두산중공업이 투자한 규모가 약 1,300억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분 가치로도 현재 상당히 무거운 두중에게 크게 부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유스케일 파워가 SMR을 건설하기 위해서 좀 시동을 걸고 있구나, 투자금을 모으고 있구나 정도로 좀 파악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산건설 매각과 유상증자로 인해서 3조 원의 빚을 모두 이렇게 상환을 하고 재무 개선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두산그룹인데, 문제였던 재무 건전성도 좋아지고 부채 비율도 내년 모든 상환이 끝나게 되면 100%까지도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채무도 갚고 신사업에 투자도 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언제 실적으로 좀 빛을 볼 수 있느냐 했을 때 최소 1년에서 3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당장 하루하루가 좀 힘든데 최소 1년을 기다려 볼 수 있느냐,
물론 1, 2년을 지켜본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도 주가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중간에 대선도 있는데 그 대선에서 친원전으로 이제 정권이 바뀐다면 더욱 좋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유중의 목적이 의도대로 정확하게 좀 효과를 보고 실적으로 끌어오기까지는 장기간의 이런 시간들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승부가 날 수가 없습니다. 유중을 받고 장기로 보시는 분들처럼 조금 더 멀리 보고 지금의 움직임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차트 흐름 좀 체크를 해볼 텐데 12월 들어와서 19,000원에서 그래도 22,000원까지 또 상승을 이끌어 주면서 단기적인 목표는 23,000원 돌파 여부를 좀 지켜보자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최근 흐름상 22,500원까지 갔다가 이렇게 꺾여버린 부분은 아쉽지만 단기적인 저항도 생긴 것 같습니다. 22,500원에서 한 23,000원 구간인데요. 유상증자로 인해서 이렇게 악재를 맞고 거래량도 이렇게 확 줄어버린 만큼 이 구간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면 주가는 계속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오늘 종가가 21,000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기회를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5일선이 그동안 11선 그리고 21선까지 뚫면서 좋은 기세로 올라가 줬는데 지금은 다시 한 11선에서 21선 사이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술적으로 봤을 땐 단기적 상승의 여지는 남아있다라고 볼 수는 있으나 문제는 거래량이라고 봅니다. 유중 공시 이후에 꾸준하게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데 관심도가 떨어졌을 수도 있고 현재 구간에서 유상증자라는 부담이 있는데 매수할 메리트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죠. 사실 여기에 거래량은 고사하고 최소 이 정도의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긴 위해선 그래도 한 1,000만 가까운 이런 거래량들이 동반이 돼야 할 텐데 최근 5일만 따져봤을 때는 한 400만을 넘기도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한 발짝 물러나서 좀 버텨야 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주 EU 텍소노미 또 일정이 있죠. 22일 그 부분과 그리고 연말 신주 배정일 요 기준이 다가오면 또 주가는 한 차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당분간 박스권 2만원 선에서 22,000원 구간 계속 등락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좀 여유롭게 지켜봐 주시고 물량 늘리는 것도 신중하게 2만원 밑에가 오면 좀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주중 실시간으로 대응받고 싶으신 분들이나 다른 종목들로 손실을 만회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안타 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주시거나 1대1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